이번 수업에서는 행렬의 널 스페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이 행렬의 널 스페이스가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집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개해왔던 선형 연립 방정식은 주로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구하거나 또는 가우스 조단에 의해서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하고 그것으로부터 해를 구하는 하나의 유니크한 해가 존재하는 경우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하지만 선형연립 방정식을 풀다 보면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는 경우도 늘 있기 마련인데요. 그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는 그 해집합의 범위가 바로 이 널 스페이스랑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관련성을 널 스페이스의 정의와 함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널이라는 말은 0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녀석은 뭔가 0과 관련된 그런 의미를 가질 텐데요.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져요. 어떤 임의의 행렬이 있고요. 우리가 A의 칼럼 벡터로 이루어진 것들을 컬럼 스페이스라고 했었는데, 널 스페이스는 어떤 A라는 행렬에 벡터 X를 곱하고요. 그 결과가 0벡터가 될 때, 이때 요 조건을 만족하는 X라는 벡터들로 이루어진 벡터 공간을 우리가 널 스페이스라고 그래요. 자, AX는 0벡터라고 했을 때 요 X들, 사실은 X가 한 개가 아니라 뭐 무수히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콤마에 뭐 이렇게 복수형을 쓰기를 하죠. 우리가 이런 식의 구성을 널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기호는 칼럼 스페이스랑 구분하기 위해서 널이라는 n의 벡터 A의 매트릭스 A에 이와 같은 기호를 써줘요. 자, 이 조건을 AX는 0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벡터들 X들을 모아서 집합을 만들면 그것이 덧셈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오리진, 이것들을 다 갖고 있는 그 벡터 스페이스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한번 보죠. 만약에 어떤 x1이라는 벡터가 이 조건을 만족하고요. 또 x2라는 또 하나의 벡터도 행렬 A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0을 만족해요. 두 조건을 만족하는 벡터를 우리가 더해보죠. 이 조건이 만약에 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조건에, 즉 널 스페이스라는 벡터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증명하는 것은 A에다가 두 벡터를 더해서 그 두 벡터를 더한 결과도 여전히 0벡터인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ax1 더하기 ax2 다 0이에요. 그래서 0벡터라는 조건을 만족하죠. 따라서 이 널 스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x1, x2 이 두 개의 벡터를 우리가 이와 같이 덧셈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여전히 이 널 스페이스의 조건에 해당하는 요 식을 만족하니까 요 어디션에 대해서 클로즈드 조건을 만족하고요. 두 번째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이건 뭐 너무 쉽죠, 그죠? 이렇게 된 녀석에다가 우리가 a를 곱하면 스칼라 값은 어쨌든 앞으로 빼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0벡터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닫혀 있다. 즉 x 또는 x1, x2 이런 벡터들이 널 벡터의 널 스페이스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고 그러면 해당되는 것들끼리 더하거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더라도 여전히 어떻다? 이렇게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다음에 오리진을 포함하고 있으면 되는데 0벡터에다가 행렬 a를 곱하면 뭐가 되나요? 당연히 0이 되죠. 그러니까 이 0 자체는 ax는 0에서 x는 기본적으로 속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벡터 스페이스를 만족하는 이 조건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AX는 0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로 이루어진 집합들,
이것을 우리가 널 스페이스라고 하자라는 거죠. 요것을 이제 우리는 바로 얘기한 대로 널 스페이스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널 스페이스라는 건 이제 수식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널 스페이스가 의미하는 건 이제 어떤 서브 스페이스 또는 전체 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행렬 A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3행의 1렬, 3 곱하기 2행렬을 다음과 같이 만들고요. 이 행렬을 우리가 지금 A라고 쓰기로 하고, 거기에 X에 해당하는 벡터를 그냥 간단하게 두 개의 성분 UV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AX는 0이라고 하는 벡터 구성을 만족하도록 찾아야 되니까 오른쪽에 다 000이라고 숫자를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UV 또는 X라는 벡터를 여러분들이 구하면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보면 그냥 행을 풀어서 U는 0이 돼야 될 거고요. U가 0이 되다 보니까 V도 0이에요. 따라서 요 첫 번째 이그젬플을 만족하는 널 스페이스, 행렬 A에 AX는 0을 만족하는 널 스페이스는 오로지 원점만 포함하는 하나의 벡터 공간을 구성하네요. 그러니까 전체 UV는 2차원 형태의 벡터이지만 그 중에 00만 갖고 있으니까 딱 한 점이죠. 그러니까 가장 스몰리스트한 그런 서브 스페이스로 널 스페이스가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이그젬플이고요. 참고로 칼럼 스페이스를 보게 되면 칼럼 스페이스는 각각의 3차원 벡터 모양이죠. 그쵸? 이 벡터 하나하나가 3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칼럼 스페이스는 요 행렬의 입장에서 보면 3차원의 구성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컬럼 벡터는 두 개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152와 044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벡터의 평면, 이 평면이 바로 컬럼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컬럼 스페이스는 2차원이고 널 스페이스는 뭐 어떤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냥 오리진 하나만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이제 0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이그젬플은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풀 수 있었고요. 이번엔 다시 행렬 A를 조금 더 복잡한 이그젬플 한번 들어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는 뭐 U, V, 뭐 W, 사실 UV, W가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가 직접 풀어내기 위한 변수를 설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넣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을 풀게 될 텐데, 칼럼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가 어떠한 구성을 갖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요. 먼저 널 스페이스는 0이 되는 조건인데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U 더하기 W는 제로. 그러니까 U는 마이너스 W 뭐 이런 조건이 이제 우리한테 하나 주어지는 거고요. 그 조건을 다 이제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서 해볼까요? 이 식을 그냥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방식대로 그냥 풀기로 하죠. 여기서는. 근데 U 대신에 또는 W 대신에 마이너스 U를 넣으면 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W라는 것을 기울하게 되면 U 대신에 마이너스 W 집어넣고 여기는 마이너스 5W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W니까 W하고 V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건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U와 V는 같을 거고 W는 이것들과 부호만 다를 거고, 당연히 UVW가 000이면 당연히 이 이퀄리티를 만족하니까 오리진은 포함하고 있죠. 그럼 이제 널 스페이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 UVW라는 벡터로 이루어진 집합일 텐데,
이 UVW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U와 V는 같고 W 요거는 마이너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이죠. U와 V는 같고 그걸 지금 K로 써놨어요. 그 다음에 W는 부호가 반대. 요런 집합이에요. 여기서 K는 뭐 실수 정도? 그러면 요거 잘 보면 11-1 또는 22-2 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된 모든 벡터들이 이제 널 스페이스 벡터이니까 하나의 벡터의 스칼라배 1차원이에요. 그리고 원점을 포함하고 있으니 당연히 벡터 스페이스죠. 여러분들이 이 벡터들끼리 어디션을 하거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더라도 11-1이라는 이거의 상수배가 될 거기 때문에요. 결국 이 녀석은 공간상의 라인이죠. 직선이 될 것이고요. 그 직선이 바로 11-1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려본다면 원점을 기준으로 x좌표 1, y좌표 1, 그 다음에 여기 x좌표, y좌표 1이고 y좌표는 z좌표는 마이너스로 내려가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에 있는 요 점을 쭉 연결해주는 이 공간상의 직선이 바로 요 널 스페이스를 나타내주는 도형이죠. 1차원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이그젠플에서 널 스페이스를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봤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가우스 소거법의 방법을 가지고 뭐 풀 수도 있는데 UVW의 조합을 만들면 되니까요. 일단은 우리가 그냥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한번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참고로 칼럼 스페이스를 한번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보죠. 칼럼 스페이스는 칼럼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진 모든 벡터들의 집합인데 이 세 개의 벡터를 잘 보면요. 이 첫 번째 칼럼 벡터랑 두 번째 칼럼 벡터를 더하면 세 번째 칼럼 벡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리니어 콤비네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세 번째 벡터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첫 번째 벡터와 두 번째 벡터를 합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 칼럼 벡터는 1, 5, 2와 0, 4, 4라는 두 개의 3차원의 공간 좌표. 하나는 이 두 개를 더한 이런 벡터 하나가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 이 세 개의 벡터의 조합은 한 평면상에 있죠. 그래서 플레인이에요. 이 플레인이고 3차원 공간이지만 2차원 평면처럼 벡터들이 존재하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2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 서브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칼럼 스페이스는 지금 2차원이고요. 좀 전에 보였던 널 스페이스는 1차원이죠. 그리고 둘 다 동시에 원점 000은 포함해요. 스페이스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벡터를 여러분들이 벡터 스페이스를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벡터는 3차원 모양인데 널 스페이스와 칼럼 스페이스가 그 차원을 3차원이 다 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해 주죠. 이래서 서브 스페이스를 우리가 칼럼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죠. 다음에는 또 다른 두 개의 스페이스가 발생할 텐데 행렬을 트랜스포즈를 해서 행과 열의 위치를 바꾸게 될 거고요. 그걸 가지고 똑같이 칼럼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를 구하는데 이름을 이제 뭐 다르게 붙이기만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행렬 A의 두 가지 서브 스페이스였던 칼럼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를 선형 연립방정식을 푸는 해의 솔루션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정리해왔던 이 AX는 B라고 하는 간단한 선형 연립 방정식이 있었는데요. 이 방정식에서 우리가 풀었던 방법들, 일단 행렬 A를 n by n이라는 스퀘어 매트릭스로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A의 인버스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가우시안 일리미네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었죠. 이 가우시안 일리미네이션을 통해서 해를 구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칼럼 스페이스의 관점에서 행렬 A의 칼럼 스페이스가 완전히 저 n개의 벡터 엘리먼트에 해당하는 차원,
여기를 완벽하게 다 커버하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AX는 0이라고 하는 널 스페이스는 인버스가 존재하니까 벡터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요 0벡터라는 거 하나만을 구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인버터블한 시스템에서의 이와 같은 구성이 이제 행렬 A 또는 칼럼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의 관계였던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n×n 행렬이라 하더라도 이 AX는 B라고 주어진 행렬이 만약에 넌 인버터블하다. 이런 경우에는 약간 이제 좀 복잡한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해집합은 주로 어떻게 되느냐, no solution, 해가 없거나 아니면은 무한히 많거나 이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해가 없는 경우는 뭐 우리한테 큰 의미는 없을 거고요. 이제 해가 굉장히 무한히 많은, 그러니까 무한대로 많은 거죠. 굉장히라기보다도. 자, 그러면 infinitely many라는 솔루션을 갖는 관점에서 과연 이 x라는 벡터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이 x라는 벡터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는 AX는 0을 만족하는 널 스페이스의 조건을 갖는 벡터 XN하고, 그 다음에 잘은 모르겠으나 일단은 파티큘러라고 하는 이름의 특별한 정말로 하나의 어떤 벡터, 이것은 향후에 우리가 임의로 정하게 될 텐데요. 즉 x라는 벡터를 xn이라는 어떤 널 스페이스에 대응하는 벡터, 그리고 xp라고 하는 특별한 파티큘러 솔루션에 대응하는 벡터,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합으로 x라는 벡터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ax 대신에 xn 더하기 xp, 이 조건을 우리가 이제 쓰게 되면 a 곱하기 xn은 0벡터가 되는 널 스페이스, 널 벡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xp라는 어떤 특정한 파티큘러 벡터가 있는데, 이건 여전히 이 벡터 b라는 관계를 만족하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이 널 벡터,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벡터니까 0벡터가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리하게 되는 최종적인 이 파티큘러라고 하는 특정한 벡터 하나는 이 조건만 만족하면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찾아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우리가 넌 인버터블한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 무한히 많은 해집합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아무렇게나 무한히 많은 값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정확하게는 벡터의 서브 스페이스가 될 텐데요. 그런 서브 스페이스를 만족하면서 벡터가 존재하고, 그게 바로 요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거기에 이와 같이 xp라고 하는 독특한 벡터가 더해져서 이 x라는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더 결과를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이제 무한히 많은 해가 존재하는 그런 넌 인버터블한 케이스에서는 xn이라고 하는 널 벡터, 널 스페이스 조건을 만족하는 벡터들의 거기에 파티큘러 벡터만큼 이렇게 더해진다는 얘기는 벡터를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xp라는 벡터만큼 xn이라는 벡터를 평행이동하는데, 이 xn이라고 하는 벡터가 바로 널 스페이스에 속하는 벡터이고, 널 스페이스에 속하는 무수히 많은 벡터들의 xp를 평행이동한 벡터의 모양으로 x라고 하는 벡터가 무한히 많이 발생한다. 그게 바로 이제 넌 인버터블한 케이스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가우시안 소거법을 이용해서, 또는 뭐 가우스 조단 방법을 이용해서 유니크한 솔루션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요. 이 유니크한 솔루션인 경우는 사실상 널 스페이스가 이 행렬 A에 대해서 0벡터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유니크한 솔루션이 아닌 무한히 많은 솔루션이 발생하는 경우, 이 경우는 행렬 A의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요.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면 무한히 많이 발생하는 이 x라는 벡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기본적으로 A라는 행렬의 널 스페이스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찾아내면 되는 간단한 하나의 XP라고 하는 벡터,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무수히 많은 벡터 집합을 만들게 됩니다. 한번 이 벡터들에 대한 간단한 이그젬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두 개의 식, 이건데 사실은 식이 같아요. 자, 이런 이제 식이 있다고 그래요. 당연히 우리가 B1과 B2에서 똑같은 2배, 그러니까 지금 B2가 2배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만족하지 않으면 노 솔루션이죠. 그렇죠? 두 개가 그냥 평행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냥 솔루션 자체가 이거죠. 그냥 이거 자체가 솔루션이에요. 자, 근데 이 솔루션 y 더하기 z는 b1이라고 주어져 있는 이 도형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번 볼 것이냐. 아까 말했던 널 스페이스의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이 무수히 많은 직선상의 점들이 솔루션인데 먼저 일단은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소위 말하는 아까 xn이라고 쓴 부분 한번 구해보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벡터는 어떻게 되나요? y 더하기 g는 0. 따라서 두 개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이 녀석이 1이면 마이너스 1이고 2면 마이너스 2고 서로 반대 보호를 갖는 거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다 아까 어떻게 썼냐면 어떤 스칼라를 해주고요. y를 1이라고 해준다면 이렇게 돼요. 요게 바로 이제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무한히 많은 녀석들을 나타내줘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를 했지만 우리가 b1을 0이라고 만약에 만들게 되면 그러면 y 더하기 z는 0이라는 직선이죠. y 더하기 z는 0이라는 걸 xy 평면에서 벡터로 치면 이런 식의 모양으로 쭉 퍼져나가는 직선이에요. 그 y 더하기 z는 0이라는 직선과 방금 이렇게 썼던 널 스페이스의 이런 벡터들을 스칼라 값으로 표현한 거 같은 의미예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하나 뭐 파티큘러라고 하는 값을 이제 하나를 구해요. 지금은 B1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B1을 뭐 1이라고 해볼까요? B1을 1이라고 주게 되면 그래서 Y 더하기 Z는 뭐 1 이런 식의 모양이겠네요. 그죠? 아, 1이라고 약간 하니까 2라고 하겠습니다. B1을 2라고 보죠. 그러면 여기 값이 2니까 X랑 Y랑 여러분들이 각각 1, 1이라고 잡아도 돼요. Y 더하기 Z가 2가 되니까요. 물론 지금 B1은 2라는 조건 하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풀었는데 뭐 1, 0이 1, 1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뭐 파티큘러한 솔루션이니까 여기는 2고 0이라고 해도 되고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파티큘러 아무거나 하나 찾으면 돼요. 그러면 앞에서 방금 썼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방정식을 풀 때요. A의 X, 근데 X를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벡터와 파티큘러 솔루션을 하더라도 결국 이 자체는 여전히 0으로 수렴하게끔 B로 수렴하게끔 만들었으니까 AX에는 0이고 AXP가 B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겠죠. 이렇게 이제 구한 거예요. 그거를 방금 구했던 이런 두 개의 도형에다가 적용해주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라는 무수히 많은 점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1 더하기 K 또 1 마이너스 K 이렇게 돼요. 또는 요 두 번째 이그젬플을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그때는 다시 다르게도 풀 수 있겠죠.
때는 2 더하기 k 0 마이너스 k. 얼핏 보면 달라 보이는데 이거를 그냥 그림으로 그려서 체크를 해보면 똑같아요. 이 녀석은 아까 y 더하기 z는 0, y 더하기 z는 0이면 뭐 이런 직선이네요. 그거의 x방향, y방향과 z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이렇게 돼요. 그쵸? x로 1만큼 평행하고 y로 1만큼 평행했으니까 이 값이 이제 2가 되겠네요. 아래에 있는 녀석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에 있는 도형도 똑같이 y랑 z축에서 처음에 y 더하기 z는 0이라는 직선이 있었는데 그거를 y방향으로는 이만큼 이동하고 z방향으로 이동 안 했죠? 똑같이 이만큼 같은 도형이 나와요. 파티큘러 솔루션은 겉보기에 뭐가 돼도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저 n에 해당하는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저 무한히 많은 솔루션의 기점이 되는 저 벡터 요것을 구하는 게 결국 이제 이런 류의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정리하면요. 연립방정식을 풀 때 넌 싱귤러인 경우, 인버터블한 스퀘어 시스템인 경우는 우리가 가우시안 일리미네이션이나 가우시안 조단에 의한 방법을 통해서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와 백 서브스티튜션 또는 아예 인버스를 구해서 유니크한 솔루션을 구한 게 첫 번째 예제였어요. 첫 번째 유형 타입이었죠. 두 번째 타입은 스퀘어 시스템이 됐든 또는 언더 컨스트레인드 시스템이 됐든 솔루션이 무한히 많은 경우에요. 무한히 많은 솔루션이 발생하는데 그 경우는 보통 이제 미지수가 더 많은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미지수가 더 많아서 발생하는 무한히 많은 해는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이 솔루션들이 무한히 많이 발생하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아무거나 파티큘러한 이 조건을 만족하는 AX는 B를 만족하는 아무 X벡터 하나를 그냥 여러분들이 손으로 계산해서 구하면 방금 11이든 20든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하면 X에는 무한히 많은 거니까 어떤 도형 이런 뭔가 실수배로 표현이 되는 벡터 공간이에요. 그 벡터 공간을 쉬프트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해진 이 X라고 하는 벡터 라인이죠. 이 솔루션들은 이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제 AX는 이 B라는 현재 이그젠플의 최종적인 솔루션인데 무한히 많은 솔루션을 갖지만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원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다.